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터브 입문 수업의 11회차. 바로 브랜치 개념과 필요성 이의 여러 작업선을 관리하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기트 기본 흐름인 에디드에서 커밋, 그리고 VS 코드를 활용한 GUI 커밋까지 실습해보면서 기트가 어떻게 변화를 기록하는가를 경험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기트의 또 다른 핵심 기능인 브랜치를 배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실제 팀 프로젝트를 하며 동시에 여러 기능을 개발해야 하고 동시에 여러 화면을 바꿔야 하고 심지어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은 파일을 수정하는 상황도 자주 생겨요. 그럴 때 브랜치가 없으면 프로젝트가 바로 망가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브랜치가 필요한지, 브랜치가 어떻게 여러 작업선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CLI에서 직접 브랜치를 만들고 이동하고 커밋해보는 것까지 하나하나 실습을 진행합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다음 회차인 12회차에서 브랜치를 서로 병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충돌도 일부러 발생시켜서 실제 개발 현장에서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경험해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수업은 머지 실습을 하기 위한 필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목차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11회차는 브랜치 개념을 이해하는 단계이고 바로 이어서 12회차에서 브랜치 이동, 병합 실습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만 잘 이해하고 가시며 내일 하게 될 머지 실습도 훨씬 자연스럽고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11회차 수업, 브랜치를 활용해 여러 작업선을 관리하는 실제 방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왜 브랜치가 필요한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팀으로 개발을 하다 보면 서로 동시에 같은 파일을 고치는 일, 또는 전혀 다른 기능을 동시에 개발해야 하는 일이 정말 흔하게 일어나요. 이때 브랜치가 없다며 작업이 서로 뒤엉키고 파일이 망가지는 문제가 아주 쉽게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업 중 발생하는 충돌 문제, 그리고 동시에 여러 기능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을 실제 사례로 보면서 브랜치가 필요한 이유를 먼저 이해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브랜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메인과 피처 브랜치가 어떤 관계인지, 나뭇가지 비유와 그림을 통해 시각적으로 이해해 볼 거예요. 특히 메인 브랜치는 안정적인 기반 역할을 하고, 피처 브랜치는 기능 개발용 가지 역할을 한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며, 브랜치 구조가 훨씬 쉽게 이해될 겁니다. 이제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첫 번째 목표는 브랜치의 기본 개념과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브랜치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성공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개발할 때 왜 브랜치를 꼭 써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앞으로 팀 프로젝트를 할 때 필수로 필요한 역량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랜치의 흐름, 즉 분기, 작업 병합, 이 과정을 시각적으로 이해해서 바로 다음 시간인 12회차 머지 실습에 대비하는 것이 오늘 수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오늘 내용만 잘 이해하고 가며 12회차에서 실제로 브랜치를 병합하면서 충돌을 해결하는 과정 후 훨씬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브랜치의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개발을 하다 보면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서 메뉴를 수정해야 하고 홈페이지 레이아웃도 바꿔야 하고 심지어 다른 기능까지 동시에 개발해야 하는 일이 정말 자주 생겨요. 이걸 모두 메인에서 한 번에 작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파일은 서로 덮어쓰고 작업 내용이 뒤섞이고 심지어 프로젝트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트에서는 브랜치라는 개념을 제공합니다. 브랜치는 말 그대로 작업선을 여러 개로 나누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은 메뉴 UI 수정, 다른 사람은 검색창 기능 개발, 또 다른 사람은 홈 화면을 만드는 작업을 각자 독립된 브랜치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의 작업이 충돌하지 않고 만약 한쪽에서 실수가 나더라도 다른 브랜치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이 브랜치를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브랜치로 어떻게 복잡한 문제를 쪼개서 해결할 수 있는지 이해합니다. 두 번째,
기트에서 내가 지금 어디 브랜치에 있는지 표시해주는 중요한 개념인 헤드를 배웁니다. 이걸 이해해야 브랜치를 이동하거나 머지할 때 헷갈리지 않아요. 세 번째, CLI 명령어를 사용해서 실제로 브랜치를 만들고 이동하고 커밋하는 실습까지 진행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다음 회차인 12회차 머지, 충돌 해결 실습과 연결되는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먼저 브랜치가 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꼭 필요한가? 이 부분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브랜치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브랜치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며 작업선을 여러 개로 나누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 때 메뉴 디자인도 바꿔야 하고 홈 화면도 구성해야 하고 검색창 기능도 만들고 심지어는 전체 UI를 리뉴얼하는 작업도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을 전부 메인 브랜치 하나에서 동시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일이 서로 덮어쓰이고 작업 중인 내용이 충돌나고 한쪽에서 오류가 나면 전체 프로젝트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트에서는 메뉴 기능은 메뉴 기능대로, 디자인 수정은 디자인 수정대로, 홈 화면 작업은 홈 화면 작업대로 각 작업을 독립된 브랜치에서 진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피처 메뉴 브랜치에서는 메뉴 UI만 수정하고 피처 디자인 브랜치에서는 디자인 요소만 다루며 피처 홈 브랜치에서는 홈 화면 구성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나누며 각 작업끼리 서로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한쪽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작업선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즉, 브랜치를 사용하며 복잡한 작업을 깨끗하게 분리해서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브랜치에서 작업한 내용을 나중에 메인에 다시 합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머지 과정은 다음 회차에서 실제로 실습해 볼 예정이에요. 즉, 오늘 배우는 브랜치의 개념은 다음 회차에 배울 브랜치 병합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브랜치가 실제로 여러 흐름을 어떻게 나누는지 비와 그림을 통해 더 직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브랜치가 실제로 어떤 흐름으로 운영되는지 시각적으로 이해해 볼 시간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인터넷에서 기트 워크플로우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정말 다양한 형태의 브랜치 흐름 다이어그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그림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의 메인 혹은 마스터 줄기에서 여러 개의 작업선이 갈래처럼 뻗어나갔다가 작업이 끝나면 다시 메인으로 합쳐지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즉, 개발팀은 단순히 하나의 줄기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 각 기능을 독립적인 브랜치에서 안전하게 진행하고 완성된 순간에만 메인으로 병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작업이 서로 섞이지 않기 때문에 충돌이나 실수로 인해 프로젝트 전체가 망가질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필요한 기능만 골라서 메인에 병합할 수 있기 때문에 배포나 테스트도 훨씬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외 학교 프로젝트나 팀 작업을 할 때도 이런 브랜치 전략들을 참고하며 작업 효율도 높아지고 충돌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브랜치가 이런 구조로 관리되는 문화 하고 전체적인 느낌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구조가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더 구체적인 예시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슬라이드는 그래서 실제로 브랜치를 쓰면 어떤 점이 좋은가? 이 부분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브랜치 구조가 나뭇가지처럼 갈라지는 모습을 봤죠? 이 그림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브랜치는 여러 작업을 한 프로젝트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 기능입니다. 첫 번째로, 브랜치를 사용하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작업해도 서로 충돌이 나지 않습니다. 메뉴를 고치는 사람, 디자인을 바꾸는 사람, 새로운 기능을 만드는 사람이 한꺼번에 일을 해도 작업 공간이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가 섞이지 않아요. 두 번째로, 브랜치 중 하나에서 문제가 생기고
다른 브랜치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메뉴 브랜치에서 실수로 오류를 내거나 파일을 잘못 수정하더라도 홈 화면 브랜치나 디자인 브랜치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덕분에 프로젝트 전체가 망가질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로, 브랜치는 팀 개발에서 거의 필수 기능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작업할 때 누가 언제 무엇을 작업했는지, 그리고 작업을 언제 메인에 합칠지, 이런 흐름을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오픈소스에서도 팀 프로젝트에서도 브랜치를 쓰는 것은 거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단순히 브랜치를 쓰면 이런 장점이 있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후 12회차에서 머지와 충돌 해결을 배우면서 브랜치를 쓰는 이유를 더 깊이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럼 이어서 다음 페이지에서 이 개념을 실제 예시로 더 직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슬라이드는 브랜치가 실제 프로젝트에서 어떤 구조로 사용되는지 그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 가운데에는 메인 줄기가 있고 양쪽으로 여러 개의 노란 점과 파란 점들이 가지처럼 뻗어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브랜치를 활용한 프로젝트의 실제 모습이에요. 먼저 가장 위쪽에 파란색 점이 초기 배포 버전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 시점에서 프로젝트가 한번 배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배포한 뒤에도 기능은 계속 추가되어야 하고 수정해야 할 부분도 생기죠. 그래서 디벨롭 마스터 줄기에서 여러 개의 새로운 브랜치들이 갈라져 나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브랜치는 다음 배포를 위한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고 있고, 어떤 브랜치는 버그를 수정하고 있고, 또 다른 브랜치는 UI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노란색 가지들은 각기 다른 작업을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피처 브랜치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 브랜치에서 작업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브랜치는 테스트를 거친 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디벨롭 마스터 줄기로 합쳐집니다. 이 과정을 머지라고 하죠. 이런 구조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작업이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 브랜치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브랜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둘째, 각 기능을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완성된 기능만 선택적으로 메인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훨씬 안정적인 배포가 가능합니다. 셋째, 팀 개발 시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해도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어요. 즉, 이 그림 하나가 왜 기트에서 브랜치를 꼭 써야 하는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각적 예시입니다. 이제 브랜치 개념이 어느 정도 감이 왔다면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브랜치를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중요한 개념, 바로 헤드를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브랜치를 이해했으니 브랜치를 사용할 때 꼭 함께 알아야 하는 중요한 개념, 바로 헤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헤드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며 지금 내가 어느 브랜치에서 작업하고 있는지 표시해주는 화살표입니다. 브랜치를 여러 개 만들어서 동시에 작업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기트는 항상 지금 사용자가 어떤 브랜치에서 수정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헤드 메인이라고 나오면 현재 메인 브랜치에서 작업 중입니다라는 뜻이고, 헤드 피처 헤더라고 나오면 지금은 헤더 부분을 수정하는 피처 헤더 브랜치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헤드는 여러 개의 브랜치 중에서 내 커서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 내 편집기의 초점이 어느 브랜치를 향하고 있는가? 이걸 알려주는 표시라고 보면 돼요. 마치 워드에서 문서를 여러 개 열어놓고 지금 어느 문서에 커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다음 시간에 배울 브랜치 이동, 그리고 브랜치 병합 과정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여기까지가 헤드의 기본 개념이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헤드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브랜치를 이동할 때 헤드가 어떻게 따라 움직이는지를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헤드의 개념을 이해했다며 이제 헤드가 왜 중요한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는 단순히 현재 브랜치를 가리키는 표시가 아니라
Git가 여러분의 작업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기준점입니다. 워드에서 문서를 여러 개 열어두면 지금 어떤 문서에 커서가 있는지 알려주는 기능이 있죠? Git의 헤드도 똑같습니다. 여러 브랜치가 동시에 존재해도 현재 수정 중인 브랜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헤드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작업들이 모두 헤드가 가리키는 브랜치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1번, 내가 커밋하면 어떤 브랜치에 기록되는지. 2번, 내가 코드를 수정하면 어떤 브랜치의 내용이 바뀌는지. 3번, 내가 머지를 하면 어느 브랜치끼리 합쳐지는지. 여러분이 Git에서 하는 모든 행동은 헤드가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헤드는 Git에서 내가 지금 작업하는 브랜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화살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개념을 알고 나면 다음 회차에서 배우게 될 브랜치 이동, 그리고 브랜치 병합 과정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해될 거예요. 헤드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시를 통해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간단한 예시부터 보겠습니다. 1번, 헤드에서 메인은 지금은 메인 브랜치에서 작업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여러분이 커밋을 하면 메인 브랜치에 기록됩니다. 2번, 헤드에서 피처 헤더는 헤더 수정을 위한 별도의 브랜치에서 작업 중이라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파일을 수정하면 피처 헤더 브랜치의 내용만 변경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3번, 브랜치를 변경하면 헤드도 함께 이동한다. 예를 들어 Git 스위치 메인을 실행하면 헤드가 메인으로 이동합니다. Git 스위치 피처 홈을 실행하면 헤드가 피처 홈으로 이동합니다. 이건 마치 여러 권의 책에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페이지를 표시하는 책갈피를 옮기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쉬워요. 즉, Git은 헤드가 가리키는 브랜치는 지금 작업하는 브랜치. 이 규칙을 항상 유지합니다.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다음 단계인 브랜치 이동, 브랜치 생성, 머지 과정에서 왜 Git가 그렇게 동작하는지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브랜치의 개념과 헤드의 역할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직접 CLI를 사용해서 브랜치를 만들어보고 이동하고 헤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제로 확인해보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Git 디렉토리라는 기존 폴더 안에 브랜치 1이라는 새로운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이 디렉토리를 Git 저장소로 초기화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Git 디렉토리 폴더로 이동하기. 명령어 cd git 디렉토리. 2번, 브랜치 1 폴더 생성 후 이동하기. 명령어 cd 브랜치. 3번, 해당 폴더를 Git 저장소로 초기화하기. 명령어는 git init입니다. 실행하면 initialized empty git repository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브랜치 1 폴더가 여러분의 새로운 Git 저장소가 됩니다. 이 저장소 안에서 브랜치 생성, 브랜치 이동, 헤드 이동 파일 생성, 커밋. 이 흐름을 하나씩 실습해 볼 예정이에요. 앞으로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이 과정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 지금은 우리가 본격적인 CLI 실습 모드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실제로 간단한 홈페이지 구성 요소를 텍스트 파일 형태로 만들어 보면서 브랜치를 활용하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실제 HTML 코드를 작성해도 좋지만 우리는 지금 Git 브랜치 실습이 목적이기 때문에 복잡한 HTML, CSS는 생략하고 홈페이지의 기능과 화면 구성을 문장 형태로만 표현할 겁니다. 즉, 홈페이지 텍스트 파일 안에 홈 하면 메뉴, 검색창, 서비스 속의 같은 내용을 문장으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만들 홈페이지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홈페이지 전체 레이아웃 구성. 배경색, 폰트 색상 같은 기본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화면의 크기, 여백 같은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정리합니다. 2번, 메뉴 구성. 전체 메뉴의 배치를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메뉴 버튼은 홈, 어바웃, 컨택트로 구성합니다. 검색창이 어떤 위치에 배치되는지도 추가합니다. 3번, 홈 콘텐츠 구성. 홈 화면에 표시될 요소들을 문장으로 작성합니다. 서비스 속에 문구와 설명을 넣습니다.
서비스 안내 이미지를 3장 슬라이더 형태로 구성한다고 문장으로 적어줍니다. 4번 하단 정보 구성. 회사 속에 찾아오시는 길, 고객센터, 약관 등을 설명합니다. 회사 정보나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같은 고정 정보도 포함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설명처럼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것은 브랜치 실습을 위해 기능을 문장으로 대체한 형태입니다. 즉, 홈페이지의 각 기능을 리스트 형태로 분리해둬야 브랜치별로 다른 기능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과정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홈페이지 텍스트 파일은 이후 브랜치를 새로 만들고 브랜치마다 내용 일부를 수정하거나 새 요소를 추가하면서 각 브랜치의 커밋 차이를 확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홈페이지 텍스트 파일을 실제로 만들고 상태를 확인하고 첫 번째 커밋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텍스트 파일 만들고 저장하기. 여러분, 이제 방금 구성했던 홈페이지 내용을 실제로 파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브랜치 1 폴더 안에서 홈페이지 텍스트 파일을 새로 만들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내용을 작성해서 저장합니다. 이 실습의 목적은 브랜치마다 홈페이지 텍스트 파일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중에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즉, 이 파일이 앞으로 각 브랜치의 특징을 보여주는 기준점이 됩니다. 홈페이지 텍스트 파일에는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만 입력합니다. 1번 홈페이지 전체 레이아웃 구성. 배경색과 폰트 색상을 설정한다. 이렇게 간단한 문장을 적어두는 이유는 뒤에서 실습에서 브랜치를 새로 만들 때 피처 헤더 브랜치에는 헤더 내용이 추가되고 피처 홈 브랜치에는 홈 콘텐츠가 추가되는 등 브랜치마다 조금씩 다른 내용을 넣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홈페이지 텍스트 파일이 다음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간이 홈페이지 샵 홈페이지 레이아웃 구성을 위해 배경색과 폰트 색상을 설정해 줍니다. 이 파일은 이후 git edit, git status, git commit 명령어 실습에서 변경 상태를 확인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파일을 git가 어떻게 이식하는지, 언트랙트 상태에서 어떻게 스테이지드 상태로 바뀌는지 실제로 명령어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git 스테터스로 현재 상태 확인하고 git edit로 스테이징 하기. 홈페이지 텍스트 파일을 저장했으며 이제 git가 이 파일을 어떻게 이식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먼저 아래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git 스테터스. 그러면 화면에 언트랙트 파일질 라는 항목이 불고 홈페이지 텍스트 파일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이 말은 git가 아직 이 파일을 추적하지 않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파일을 git가 관리하도록 스테이징 영역에 넣어보겠습니다. git edit 홈페이지 텍스트 파일. 다시 한번 git 스테터스를 실행하며 이번에는 홈페이지 텍스트 파일이 초록색으로 표시됩니다. 이 변화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빨간색은 언트랙트 상태. git 저장소에 있지만 아직 git가 관리하지 않는 파일. 새로 만든 파일이 처음 뜰 때 나오는 상태. 2번 git edit 실행. 해당 파일을 스테이지드로 올리나 다음 커밋에 포함시키겠다라고 git에게 알려주는 과정. 3번 초록색은 스테이지드 상태. 이제 커밋을 하면 이 파일이 메인 브랜치 기록에 정식으로 남게 된 git가 추적하는 정상적인 파일 상태. 2단계는 지금 배울 브랜치 실습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git에서 파일의 상태 변화는 브랜치를 이동할 때, 충돌을 해결할 때, 머지를 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git 스테터스, git edit 다시 git 스테터스. 이 흐름을 이해하며 git가 어떤 파일을 커밋하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파일을 직접 커밋하여 메인 브랜치에 첫 기록을 남겨보겠습니다. 첫 커밋 실행하고 헤드가 어디를 가리키는지 확인하기. 이제 홈페이지 텍스트 파일을 스테이징 영역에 올렸으니 본격적으로 첫 커밋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래의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git commit m 홈페이지 초기 레이아웃 구성. 이 명령은 현재 스테이지드 상태에 있는 파일을 메인 브랜치에 새로운 기록으로 남기나 는 의미입니다. 커밋이 성공하며 1파일 체인지드라는 메시지가 표시되고 홈페이지 텍스트 파일이 메인 브랜치에 정식으로 기록됩니다. 이제 커밋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git 로그 명령을 실행합니다.
기트 로그 화면에서 중요한 부분은 헤드가 메인이라는 표시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1번 헤드는 지금 메인 브랜치를 가리키고 있다. 즉, 방금 커밋된 내용은 메인 브랜치의 최신 버전이라는 뜻입니다. 2번, 지금 작업하고 있는 위치가 메인이다. 우리가 수정하는 모든 내용은 기본적으로 메인에 반영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번, 기트 이니트를 처음 했기 때문에 저장소에는 메인 브랜치 하나만 존재하며 첫 커밋 이후 헤드는 자동으로 메인을 가리키도록 설정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커다란 동그라미는 메인 브랜치의 첫 커밋을 의미하고 헤드라는 화살표가 그 커밋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내가 지금 어떤 브랜치의 어떤 커밋 지점에서 작업 중인가? 이 모든 것이 헤드 표시 하나로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이제 헤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했으니 다음 단계에서는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어서 헤드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인 브랜치에서 두 번째 커밋 만들기. 여러분, 이제 메인 브랜치에서 홈페이지 텍스트 파일을 조금 더 수정해보고 두 번째 커밋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처럼 홈페이지 텍스트 파일에 내용을 한 줄 추가합니다. 홈페이지 화면 사이즈를 설정하나. 이제 다시 헤드 에디드, 헤드 커밋 명령을 실행합니다. 헤드 에디드 홈페이지 텍스트 파일 헤드 커밋 M 홈페이지 화면 사이즈 설정. 커밋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이제 메인 브랜치에는 커밋 두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드 로그를 실행해서 확인하며 헤드 메인이 방금 만든 두 번째 커밋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즉, 헤드는 언제나 이 브랜치에서 가장 최신 커밋을 따라갑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이해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헤드는 아직도 메인을 가리키고 있다. 두 번째 커밋을 해도 헤드는 메인을 따라간다. 2번 헤드는 항상 최신 커밋을 가리키나. 그래서 헤드 로그를 보면 헤드, 메인이 두 번째 커밋을 가리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번 아직 브랜치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커밋은 메인에 쌓이며 메인 브랜치의 히스토리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상태다. 오른쪽 그림처럼 메인 브랜치에는 이제 두 개의 커밋이 직선으로 연결되고 헤드는 가장 오른쪽 커밋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이 메인을 기준으로 새로운 브랜치를 따며 브랜치가 어떤 모습으로 갈라지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브랜치 생성하기 기트 브랜치. 이제 메인 브랜치에 두 개의 커밋까지 만들어졌으니 본격적으로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실습에서는 헤더 관련 기능을 작업하기 위해 피처 헤더라는 이름의 브랜치를 생성합니다. 브랜치를 만드는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git 브랜치 피처 헤더. 이 명령을 실행해도 화면에는 아무 메시지도 나오지 않지만 브랜치가 정상적으로 생성된 상태입니다. 생성된 브랜치 목록을 확인하려면 git 브랜치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화면처럼 메인 피처 헤더 두 개의 브랜치가 표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번 방금 생성한 피처 헤더 브랜치가 목록에 표시되나 이제 메인에서 갈라져 나온 새로운 작업 공간이 생긴 것. 2번 현재 헤드는 여전히 메인을 가리키고 있다. 브랜치를 생성만 했다고 해서 헤드가 이동하지 않음. 3번 메인 앞에 표시가 붙어 있고 초록색으로 강조된다. 이는 내가 지금 작업 중인 브랜치는 메인이라는 의미. 피처 헤더는 아직 작업이 시작되지 않은 신규 브랜치 상태. 즉, 브랜치 생성은 새 작업 공간을 만들기만 한 것. 브랜치 이동은 헤드를 그 작업 공간으로 보내는 것. 이 둘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피처 헤더 브랜치로 헤드를 이동시키고 각 브랜치의 커밋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git 스위치 브랜치 전환하기. 방금 우리가 피처 헤더 브랜치를 만들었지만 헤드는 여전히 메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헤드를 피처 헤더 브랜치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사용하는 명령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git 스위치 피처 헤더. 이 명령을 실행하며 스위치드 투 브랜치 피처 헤더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git는 헤드를 새 브랜치로 이동시킵니다. git 브랜치로 다시 확인해보며 피처 헤더 브랜치는 초록색으로 표시되고 앞에 별표 표시가 붙어 현재 내가 위치한 브랜치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기트 로그를 보며 헤드 피처 헤더 라고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기트 스위치는 헤드를 옮기는 작업이다. 브랜치 생성은 공간 생성이었고 브랜치 전환은 헤드의 이동이다. 2번, 기트 스위치 피처 헤더를 실행하며 헤드가 메인을 떠나 피처 헤더로 이동한다. 3번, 피처 헤더 브랜치가 초록색 표시로 바뀌나. 이는 지금 모든 작업은 피처 헤더에 기록된다는 의미. 4번, 기트 로그에서도 헤드가 메인이 아닌 피처 헤더를 가리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이제부터 홈페이지 텍스트 파일을 수정하며 그 수정 내용은 메인이 아닌 피처 헤더 브랜치에만 반영되게 됩니다.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후 기능 추가, 충돌 해결, 머지 과정을 이해할 때 어떤 브랜치에서 어떤 커밋이 쌓이는지 그 기준이 바로 헤드이기 때문입니다. 피처 헤더 브랜치에서 새로운 내용 추가기. 이제 헤드가 피처 헤더 브랜치로 이동했음보. 여기서부터 수정하는 모든 내용은 메인이 아닌 피처 헤더 브랜치에만 기록됩니다. 홈페이지 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아래와 같은 메뉴 관련 내용을 추가합니다. 작성할 내용 1번 샵 메뉴 2번 전체적인 메뉴 레이아웃을 구성하나 3번 메뉴 버튼 홈, 어바웃, 컨택트를 구성하나 4번 검색창을 구성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 네 가지 항목을 한꺼번에 커밋하지 않고 기능 단위로 깔끔하게 커밋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브랜치를 기능 단위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함. 나중에 깃허브에서 PR 보낼 때도 기능별로 정리되는 것이 좋음. 충돌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기능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추적이 쉽기 때문. 즉, 브랜치별 개발은 기능별 커밋 이 원칙을 여기서 실습해보는 것입니다. 작성한 홈페이지 텍스트 파일 내용은 화면 오른쪽처럼 이전 메인 브랜치의 내용 아래에 새로운 메뉴 관련 항목이 추가된 형태가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메뉴 내용을 피처 헤더 브랜치에서 기능 단위로 나누어 커밋 해볼 것입니다. 피처 헤더 브랜치에서 기능별로 커밋 여러 개 만들기. 여러분, 이제 피처 헤더 브랜치에서 메뉴 기능을 구성하는 여러 내용을 기능 단위로 각각 커밋해 보겠습니다. 이는 실제 개발에서도 기트 브랜치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기능별로 커밋을 나누며 히스토리가 깔끔해지고 문제가 생겨도 어느 기능에서 잘못되었는지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개의 기능을 각각 따로 커밋합니다. 1번 메뉴 타이틀 작성. 홈페이지 텍스트 파일에 메뉴 타이틀 작성 내용을 추가고 기트 에디드, 기트 커밋 실행. 커밋 메시지에는 메뉴 타이틀 작성. 2번 메뉴 레이아웃 구성. 전체 메뉴 레이아웃 관련 문장을 홈페이지 텍스트 파일에 추가. 기트 에디드 기트 커밋. 커밋 메시지는 메뉴 레이아웃 구성. 3번 메뉴 버튼 구성. 버튼 관련 내용을 추가고 기트 에디드 기트 커밋. 커밋 메시지는 메뉴 버튼 구성. 4번 검색창 구성. 검색창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또 한 번 커밋. 커밋 메시지는 검색창 구성. 화면 오른쪽의 기트 로그 결과를 보면 피처 헤더 브랜치에는 이 4가지 기능이 커밋 하나씩으로 순서대로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 피처 헤더 브랜치에 새로운 커밋들이 계속 증가함을. 헤드는 항상 피처 헤더 브랜치의 가장 최신 커밋을 가리킵니다. 메인 브랜치의 커밋들과는 완전히 분리된 흐름을 갖게 됩니다. 메인 브랜치 아래 커밋 2개는 그대로 보존되고 피처 헤더 브랜치는 새 커밋 4개가 이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즉, 서로 다른 기능 서로 다른 커밋, 기능별로 깔끔하게 기록 협업의 기본. 이라는 원칙을 실제로 체험하는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갈라진 커밋 구조를 시각적으로 확인해보는 슬라이드가 이어집니다. 기트 로그 원라인으로 브랜치 구조를 간단하게 확인하기. 기트 로그는 출력이 길어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트 로그 원라인 명령을 사용해 각 커밋을 한 줄씩 깔끔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의 기트 로그 원라인 결과를 보면 2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브랜치가 갈라진 지점이 정확하게 보이나. 메인 브랜치의 가장 최근 커밋은 홈페이지 화면 사이즈를 설정이라는 커밋입니다. 이 커밋까지만 메인 브랜치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여러 커밋들은
모두 피처 헤더 브랜치에서 만들어진 기록입니다. 이것 때문에 브랜치 트리가 화면처럼 두 갈래로 나누어져 보입니다. 이번 피처 헤더 브랜치에만 새 커밋 4개가 이어져 있다. 헤더 메뉴 레이아웃, 메뉴 타이틀, 버튼 구성, 검색창 구성. 이 4개의 커밋이 모두 피처 헤더 브랜치에만 존재합니다. 메인 브랜치에는 이 커밋들이 전혀 없습니다. 즉, 메인은 노란색 2개, 피처 헤더는 녹색 4개를 가지며 이 두 흐름이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상태입니다. 3번 헤드는 항상 내가 현재 서 있는 브랜치를 가리키나 오른쪽 그림을 보면 헤드는 피처 헤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지금 하는 모든 작업은 메인이 아닌 피처 헤더에 기록됩니다. 이 구조는 기트가 브랜치를 관리하는 방식의 핵심입니다. 각 브랜치는 자기만의 히스토리를 독립적으로 가지며 헤드는 언제나 내가 현재 있는 작업 위치를 가리키는 표시입니다. 이제 학생들은 그래서 커밋이 분리되어 보이는구나. 헤드는 빨간 화살표처럼 현재 브랜치를 보여주는 거구나. 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다시 메인 브랜치로 전환하고 로그 구조 확인하기. 이제 다시 메인 브랜치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터미널에서 헤드 스위치 메인을 실행하며 헤드가 메인 브랜치로 이동합니다. 왼쪽 상단의 실제 출력에서 스위치드 투 브랜치 메인이라는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랜치를 이동한 뒤에 헤드로그 월라인을 다시 실행해보면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로그가 보입니다. 여기서는 2개의 커밋만 보이는 상태입니다. 즉, 메인 브랜치는 홈페이지 초기 레이아웃 구성으로 홈페이지 화면 사이즈 설정, 이 2개의 커밋까지만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일까요? 피처 헤더 브랜치에서 만들었던 메뉴 레이아웃, 버튼 구성, 검색창 구성 같은 커밋들은 메인 브랜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메인 브랜치의 헤드는 2개의 노란색 커밋 위에서 멈춰 있고 그 뒤로 이어지는 녹색 커밋들은 피처 헤더 브랜치의 전용 히스토리로 남아 있습니다. 기트는 이렇게 내가 있는 브랜치의 히스토리만 보여주기 때문에 브랜치를 바꿀 때마다 로그 구조가 완전히 달라져 보이게 됩니다. 학생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면 브랜치가 왜 서로 다른 타임라인을 갖는지 직관적으로 스며듭니다. 브랜치를 바꾸면 파일 내용도 함께 바뀌나? 이제 메인 브랜치로 돌아온 상태에서 홈페이지 텍스트 파일을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방금 피처 헤더 브랜치에서 작성했던 메뉴 관련 내용들이 전부 사라진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게 바로 기트 브랜치의 핵심 개념입니다. 메인 브랜치에서는 홈페이지 초기 레이아웃 구성, 홈페이지 화면 사이즈 설정, 이 2가지 내용까지만 커밋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보고 있는 홈페이지 txt 파일도 해당 내용까지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1번 브랜치를 바꾸면 그 브랜치의 시점에서 존재하는 파일 내용만 보인다. 2번 피처 헤더에서 작성한 메뉴 부분은 메인 브랜치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인다. 3번 메인 브랜치에서 이어서 작업하면 메인만의 타임라인이 계속 쌓이게 된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놀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같은 파일인데 브랜치를 바꾸니 내용이 달라진다. Git은 파일 자체를 여러 개 저장하는 구조가 아니다. 브랜치마다 다른 시점의 버전을 가리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면 충돌이 왜 생기는지, 브랜치를 왜 나누어 개발하는지 모든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Git 스위치 C로 브랜치를 생성하면서 동시에 이동하기. 이번에는 우리가 홈 화면에 들어갈 내용을 작업할 새로운 브랜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브랜치를 만들 때 Git 브랜치 브랜치명, 그 다음에 Git 스위치 브랜치명, 이렇게 명령어를 2번 나눠서 입력했죠. 근데 Git에서는 이 2 동작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더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화면처럼 Git 스위치 C 피처 홈. 여기서 C 옵션은 브랜치를 새로 만들고 그 브랜치로 바로 이동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즉, 1번 브랜치를 만들고 2번 헤드를 새 브랜치로 이동시키는 이 2가지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하는 명령어입니다. 명령어를 실행하면 Git가 switched to a new branch 피처 홈 이라고 출력하면서 헤드가 피처 홈 브랜치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Git 로그 월라인을 입력해보면 헤드가 메인이 아닌 피처 홈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브랜치를 생성, 이동,
이 과정을 반복해서 입력할 필요 없이 한 줄로 깔끔하게 작업 흐름을 가져갈 수 있어요. 앞으로 학생들이 실무에서 작업할 때도 가장 자주 쓰게 되는 방식입니다. 홈페이지 텍스트 파일 다시 열고 입력하기. 이번에는 우리가 방금 만든 피처 홈 브랜치에서 홈 화면에 들어갈 실제 내용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텍스트 파일을 다시 열어보면 지금은 메인 브랜치에서 작업했던 내용만 들어 있습니다. 즉, 헤더 관련 내용들은 그대로 있지만 홈 화면에 대한 내용은 아직 없죠. 이제 여기에 홈 콘텐츠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아래와 같이 세 줄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내용을 다 작성했다면 지금 작성한 세 줄은 각 줄마다 따로 커밋을 해줄 겁니다. 다시 말해 1번 메인의 기존 내용은 그대로 있고 2번 피처 홈 브랜치에서는 홈 화면에 필요한 새 내용을 추가고 3번 이 세 줄을 총 3번 나누어 커밋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실제로 한 줄씩 커밋하는 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줄씩 커밋하고 로고와 그림으로 구조 이해하기. 이제 피처 홈 브랜치에서 우리가 작성한 내용을 한 줄씩 커밋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줄을 커밋하기 위해 홈페이지 파일을 수정 저장한 뒤 git edit 홈페이지 텍스트 파일, git commit m 작성한 내용. 이 과정을 총 3번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피처 홈 브랜치에는 3개의 새로운 커밋이 쌓이게 됩니다. git 로그 원라인을 실행해보면 다음과 같은 커밋 흐름이 보입니다. 086107 서비스 속의 화면 구성, 99B595B 홈 화면 레이아웃 작성, 925D 735 홈 콘텐츠 타이틀 작성. 아래로 가면 메인 브랜치의 커밋들이 이어지, 즉 피처 헤더 브랜치에서 작업한 내용은 그대로 있고 그 위에 피처 홈 브랜치에서 우리가 작성한 3개의 커밋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메인 브랜치는 기존 커밋만 유지, 피처 헤더 브랜치는 헤더 관련 커밋들을 포함, 피처 홈 브랜치는 그 위에 홈 화면 관련 3개의 커밋이 추가된 상태. 즉, 브랜치가 나뉘면 각 브랜치별로 개별적인 작업 흐름이 쌓여가는 형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그에서도 메인, 피처 헤더, 피처 홈 이런 순서로 커밋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처 푸서 브랜치 생성 메인의 변화 확인하기. 이번에는 다시 홈페이지 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내용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메인 브랜치로 다시 이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git 스위치 메인 명령을 실행했고 그 다음 새로운 푸서 작업을 위한 브랜치를 만들기 위해 git 스위치 시 피처 푸터라고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처 푸터 브랜치가 생성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이동됩니다. 이 상태에서 git 로그 원라인을 실행해보면 헤드가 메인 브랜치를 가리키던 시점에 커밋에서 피처 헤더에서 커밋했던 내용이 분기되어 피처 홈에서 만든 3개의 커밋이 이어져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피처 푸터라는 새로운 가지가 또 분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브랜치를 바꿀 때마다 각 브랜치가 어디서부터 갈라져 나왔는지가 로그에서 그대로 보입니다. 이제 홈페이지 텍스트 파일을 보면 아직 푸서 작업 내용은 없고 메인 브랜치에서 작업했던 기본 내용만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처 홈이나 피처 헤더에서 작업했던 내용은 그 브랜치에서만 존재하고 메인에서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푸터 관련 내용은 이 브랜치에서 추가로 입력하고 또 한 줄씩 커밋을 반복하게 될 예정입니다. 피처 푸터 브랜치에서의 마지막 작업과 헤드 흐름 정의.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푸터에 해당하는 마지막 작업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헤드를 다시 메인 브랜치로 이동시키기 위해 git 스위치 메인 명령을 먼저 실행했습니다. 항상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헤드가 어디를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맞춰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 피처 푸터 브랜치를 만들기 위해 git 스위치 시 피처 푸터라고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브랜치 생성과 동시에 해당 브랜치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푸터 화면 구성에 필요한 내용을 홈페이지 텍스트 파일에 차례대로 입력하고 각 줄을 입력할 때마다 커밋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로그를 보면 메인 브랜치에서 갈라져 나온 지점부터 푸터 작업 브랜치에서 수행한 커밋들이 순서대로 이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홈페이지 텍스트 파일을 보며
맨 처음 작성했던 홈페이지 레이아웃과 배경색 폰트 색상, 화면 사이즈 설정 같은 내용은 그대로 있고 그 뒤에 푸터 메뉴들 하단 정보 레이아웃, 회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고객센터, 그리고 이용 약관이나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같은 내용까지 정상적으로 잘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전체는 앞에서 헤더와 홈 브랜치를 만들 때와 거의 동일한 흐름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브랜치 단위로 기능을 나눠서 개발하는 기트의 핵심 개념을 한 번 더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단계입니다. 자, 이번에도 잠깐 쉬어가는 느낌으로 OX 퀴즈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설명이 맞다고 생각하면 O, 틀렸다고 생각하면 X를 선택해주세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헤드가 가리키는 브랜치는 현재 내가 작업하는 브랜치이다. 여러분 어떤가요? 방금까지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개념이라 쉽게 맞힐 수 있을 거예요. 정답은 O입니다. 헤드는 지금 체크아웃된 브랜치, 즉 여러분이 실제로 작업하고 있는 브랜치를 가리키는 포인터죠. 그래서 커밋을 하면 헤드가 가리키는 브랜치에 기록된다는 점 기억나죠? 이제 방금 배운 내용을 점검해보는 의미로 사지선다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다음 중 헤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입니다. 보기 4개를 천천히 읽어보세요. 1번 헤드는 GitHub 계정의 프로필을 의미한다. 2번 헤드는 삭제된 브랜치를 복구하는 명령어이다. 3번 헤드는 현재 체크아웃된 브랜치를 가리키는 포인터이다. 4번 헤드는 기트에서 커밋 메시지를 자동 생성하는 기능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헤드는 기트에서 현재 내가 작업 중인 브랜치를 가리키는 포인터이다. 우리가 기트 스위치로 브랜치를 이동하면 헤드도 함께 이동하여 지금 어떤 브랜치에서 작업하고 있는지 표시한다. 따라서 이후에 커밋을 수행하면 헤드가 가리키는 브랜치에 커밋이 기록된다. 이번에는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브랜치를 생성하고 이동하고 커밋하고 병합하는 전체 흐름을 실습해 봤는데요. 이 내용을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랜치의 기본 개념입니다. 브랜치는 독립된 작업 공간을 만드는 기능이라고 했죠. 새로운 기능을 만들거나 실험을 할 때 기존 코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헤드는 내가 현재 작업 중인 브랜치를 가리키는 표시였습니다. 두 번째는 브랜치 생성과 이동입니다. git 브랜치 명령어로 브랜치를 만들 수 있고 git 스위치 브랜치명으로 해당 브랜치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git 스위치 시 옵션을 사용하면 생성과 이동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브랜치에서 커밋하기입니다. HAD가 가리키는 브랜치에 커밋이 기록된 부. 지금 어느 브랜치에서 작업 중인지 항상 확인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git 로그나 git 로그 원라인을 통해 각 브랜치의 히스토리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브랜치 병합 머지입니다. git 머지 명령어를 사용하면 현재 브랜치로 다른 브랜치의 내용을 합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충돌을 해결하고 다시 커밋하면 병합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병합이 끝난 뒤에는 사용이 끝난 브랜치를 삭제해서 저장소를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실습한 내용은 실제 개발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